자, HSBC의 2025년 사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딱 열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은 무려 52%? 이 믿기 힘든 숫자의 비밀, 오늘 저와 함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2%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매출이 역성장하는 이런 불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HSP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 볼 겁니다. 첫째, 실적. 정말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잠시 숨 고르는 걸까요? 둘째, 그 52% 이익률의 비밀은 대체 뭘까? 셋째, 회사가 과연 위기에 얼마나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맷집을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이 모든 걸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HSPS의 성적토, 과연 이게 역성장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뛰기 위한 움츠림일까요? 이건 회사가 직접 사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 고객사들이 지갑을 닫았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투자를 줄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중요한 건 HSPS 기술이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큰손 고객들이 잠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이 컸다는 걸 먼저 머리에 넣어두고 봐야 합니다. 자, 실제 숫자를 한번 보시죠. 매출액이 한 4.7%, 영업이익은 4.3% 정도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비율이랑 영업이익이 줄어든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은 좀 줄었지만 비용 통제는 기가 막히게 해내면서 회사의 근본적인 돈 버는 능력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숫자로 딱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매출 감소가 눈에 확 들어오죠? 1814억에서 1730억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락폭을 봐야 돼요.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진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은 오히려 엄청나게 잘 버텼다,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52%라는 이건 뭐 거의 비현실적인 영업이익률을 지켜냈을까요? 바로 그 비밀에 HSP의 독점적인 힘, 워런 버핏이 입에 달고 사는 그 경제적 해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 이름은 좀 어려워요. 고압수소 어닐링.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 나면 연고 바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생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흠집들을 고압의 수소로 치료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만 받으면 반도체 성능이랑 생산 효율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HSPS가 만드는 제니시스라는 장비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을 받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쓰이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그럼 무조건 HSPS라는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52%라는 경이로운 이익률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 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재무 상태도 튼튼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 HSPS의 재무 상태표를 직접 열어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단단한 재무적 철옹성을 쌓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철옹성의 첫 번째 증거, 부채 비율 2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돈이 100만 원 있을 때 빚은 고작 2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거의 빚 없이 장사하는 수준이죠. 외부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일이 없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장기적인 안정성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단기 지급 능력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유동 비율 470%.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거의 5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어려워질 가능성은 그냥 0에 가깝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안정성이 단순히 방어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현금이 거의 2,400억 원. 이 막대한 현금은 불황을 버티는 방패이자 다른 경쟁사들이 힘들어서 움츠러들 때 오히려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는 강력한 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도넛 차트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회사 전체 자산의 83%가 빚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을 체력을 갖춘 거죠. 재무적 철옹성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어울립니다. 자, 지금까지 HSPS의 과거와 현재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앞으로 HSPS를 더 성장시킬 동력은 뭘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기대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독점 기술력,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작고 세밀해질수록 이 기술은 더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이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를 줄이면 실적도 바로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사업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점,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 신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고서에 아주 친절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향후 1년 안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거는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분간 신사업으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본업의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지금 HSBP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준비해둘 수는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릴게요. 첫째, 베스트 케이스. 반도체 경기가 확 살아난다? 그러면 HSPS의 독점적인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처럼 그냥저냥 유지되는 베이스 케이스. 당분간 주가가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 워스 케이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서 고객사들이 투자를 아예 멈춘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땐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반도체 업황이 언제 회복되는지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게 핵심이겠죠.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업황 사이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저철옹성 같은 재무구조, 이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 이 세 줄로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은 살짝 줄었지만 52%라는 압도적인 이익률이 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그냥 다 설명해줍니다. 둘째, 재무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철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키는 반도체 업황에 쥐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는 아직 좀 이르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워런 버핏이 급으로 강조했던 경제적 해자, 즉 HSPS의 이 깊고 넓은 독점 기술력이라는 성벽이 과연 거세게 몰아치는 반도체 불황이라는 파도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